라떼 주식입니다. 토요일 오후 여유롭게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방송 보시면서 부드러운 라떼 한잔 하시면서 부드러운 종목까지 무료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날의 양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저도 일주일에 한 번 방송하는 만큼 앞서도 말씀드렸었지만 좀 시장이 좋아지지 않았을까? 일주일 지나고 나서 시장을 열어도 계속해서 하락을 나타나다 보니 참 우울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개인투자자분들의 마음을 정말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700선까지 무너졌던 만큼 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멘토님들께서 이렇게 지수에 흔들리지 않는 종목들 꾸준하게 제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새로운 또 신규 진입을 통해서 꾸준하게 회복해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장에는요. 또 실적 발표 시즌이죠. 또 지수가 좋지 않더라도 실적 발표에 따라서 또 종목에 대해 변동성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라떼 주식 2부 이제 무료 입장 가능한 시간 마지막 시간 50분이 남았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2부는 백강훈 멘토님과 함께 할 예정인데요. 첫 출연이시고 또 새롭게 모셨습니다. 자, 미국 속담에요. Past is past. 과거는 과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좀 전 세계적으로 과거는 좀 잊어버리자 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 백강훈 멘토님께서 Go to the future. 자, 미래로 가보자라는 좌우명을 보유하고 계셨던 만큼 좀 과거 힘드셨던 분들은 오늘 백강훈 멘토님과 함께 하시면서 빠른 종목별 차별화 장세에 Go to the future 할 수 있도록 미래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 드릴 테니까요. 자, 오늘 무료 2종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프닝 때 한 번만 딱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들고 계시는 폰에서 기본 카메라 켜시고 여기 QR코드 들이대신 다음에 자동적으로 입장을 하시거나 문자도 있습니다. 자, 샵 3989번, 샵 3989번, 뭐 라떼 주식이라든지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종목의 고민이라든지 진짜 주식 이렇게 보내주시면 오늘 준비되어 있는 종목까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시간 도움 원하시면요. 웬만하면 QR코드 활용하시기 바라면서 그렇다면 백 멘토님, 우리 백강훈 멘토님을 만나 뵙도록 할게요. 멘토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백강훈 멘토입니다. 그 전문가 활동하면서 많은 분들을 배워왔는데요. 시청자분들하고 또 팍스경제 TV를 통해서 새롭게 만나 뵙게 되니까 되게 기대되고 설레이고 너무 반갑습니다. 결국 제가 하는 일은 여러분들의 계좌를 업할 수 있는, 우상할 수 있는 좋은 종목, 좋은 전략에 대해서 구사하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앞으로도 어려운 시장 힘이 될 수 있는 멘토다운 멘토가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굉장히 든든한 멘토님이십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수익률을 선물해 드릴 거고요. 요즘은 정말 제가 말씀드리지만 시간별로 섹터별 장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또 외국인 기관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팍스경제TV는 개인투자자분들을 위한 방송이잖아요. 개인들이 대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마음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그만큼 Go to the future, 또 미래로 갈 수 있도록 시장 트렌드에 맞게 좀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을 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2부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참여 방법 하단의 방법으로 빠르게 들어오시기 바라면서 문자는 샵 3989번 진짜 주식 보내주시면 오늘 준비되어 있는 종목을 저희가 방송 끝난 후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오늘 백강훈 멘토님의 종목을 열어보기 전에 앞서서 일단 주간 시황 브리핑 또 안 볼 수 없다고 하는데요. 하나씩 짚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주간 시황 브리핑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 텐데 네. 내용을 좀 보시면서 이야기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분쟁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안 할 수가 없겠죠. 계속 우리 시장의 이슈이자 어떻게 되면 가장 큰 걸림돌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이 좀 확산되고 있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지상군이 가자지구 점령 그 폭격 이후로 그 국경지대 쪽으로 지상군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일 중요한 게 그 레바논에 헤즈볼라라는 무장 단체가 있습니다. 헤즈볼라라는 무장 단체가 지금 이스라엘과 계속 격전으로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게 그 헤즈볼라는 하마스와 동맹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란의 지원을 여전히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려해야 될 부분이 사실 이 부분인데 전쟁이 만약에 확산이 되게 됐을 때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가가 급등할 수 있다. 이게 사실 키포인트예요. 물론 이제 엄밀히 말하게 되면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민간인 사상자도 많아서 굉장히 인도적인 차원에서 안 좋지만 우리가 주식인이라 보면
유가 급등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실제로 차에 기름을 넣어도요 예전보다 가격이 높아졌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네. 한 차례 더 뛸 수가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건데 그 이야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네. 결국엔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은 산유국이 아니죠. 산유국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가가 100달러는 넘진 않았고 약 90달러 정도로 유지하고 있는데 중요 포인트가 이란이에요. 이란은 산유국이죠. 산유국인데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이고요. 그리고 하마스와 헤즈볼라를 지지하는 국가는 이란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스라엘이 지상군을 투입하게 된다 하면 결국에는 격전이 벌어지게 되고 중동 분쟁이 확산하게 되면 미국이 나서서 진압을 위해서 미군을 투입할 수도 있다. 이 점이 또 유의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미군이 움직이게 되면 결국 이란도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이란이 가장 큰 무기가 뭐냐면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해서 전 세계 원유 수송의 약 20%를 차지하는 해협입니다. 이게 통로인데 이거를 막아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 해협을 차단하게 되면 결국 원유 공급에 차질이 되고 원유 공급에 차질이 되면 유가는 급등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유가가 급등하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되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되면 결국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네 글자죠. 금리 인상 시작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아직 확산은 안 됐어요. 확산은 안 됐는데 우리가 주식인이라면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를 하고 습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하긴 지수만 내렸다라고 해서 우울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왜 내리고 그리고 국제 시장에서 어떠한 이슈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말 하나하나씩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이슈가 그래서 네.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이 분쟁이 가장 큰 핵심 이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직은 확산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언제든지 지금 확산이 이루어질 그 대기 상황이란 점 우리가 유의 깊게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 자, 미연준 파월의 인플레이션 여전히 높다. 그리고 12월에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했다. 좀 자극적인 내용이죠. 이게 기사의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엄밀히 말하게 되면 지금까지 파월 의장의 과거 발언들을 봤을 때는 항상 중립적인 발언들을 상당히 많이 했죠.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경제 지표를 참고하여서 금리 인상을 신중히 결정하겠다라고 해서 이른바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주는 중립적인 발언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엄밀히 말하게 되면 이번에도 다를 바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성명문이 발표될 때만 해도 제가 그 새벽 시간까지 좀 지켜봤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 중립적인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예상했던 수순이었죠. 그리고 실제로 미국 증시도 변동폭이 크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발표가 끝나고 난 뒤 질문 답변 시간에 바로 이런 자극적인 단어들을 사용함으로써 주가가 하방으로 압력을 받았던 것이죠. 근데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가장 마지막에는 또 당근을 주는 그 달콤한 말을 했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의 그 10년물 국채 금리가 5%대로 2007년도 이후로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나중에 금리 인상을 상쇄할 수 있는 요인이 있겠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지난번 발언과 다를 바 없이 약간의 중립적인 그리고 당근을 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기존하고는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 하지만 왜 지금 하방으로 압력이 크게 받았냐? 결국에는 이스라엘 하마스의 분쟁. 이거를 디테일하게 보면 이 부분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시장의 심리를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시장의 참여자분들의 심리가 굉장히 불안한 심리가 있다는 거죠. 지금 시장이 계속 하방으로 압력이 가고 있고 그리고 분쟁 사태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 만큼 손실 보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손실 볼 확률이 지금 많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파월 회장의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크게 와닿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매도를 하고 싶은 욕구가 크게 생기겠죠. 맞아요. 그럼 만약에 매도하고 싶은 마음들이 하나하나 모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패닉셀. 그래서 우리 지금 주가가 하락을 하는 거고 미증시도 하락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분쟁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아마 이렇게까지 증시가 조정받는 일은 크게 없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도 중요한 부분 이겁니다. 제가 사실 오늘 4가지 얘기를 드린 이유가 네. 앞으로 대비를 하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알고 있으면 너무나 좋은 거잖아요. 만약이라는 가정하에 앞으로 일들을 대비하고 그리고 투자에 임한다면 분명히 상승할 수 있는 테마, 상승할 수 있는 종목에 우리도
편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신규 진입할 수 있는 종목들 오늘 두 종목을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좋지 않은 시작으로 이야기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조금은 우울한 감은 있는데 앞으로의 전망 우리 멘토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그 부분은 또 살짝 또 궁금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네. 우울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네. 조심하자는 차원에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매도를 안 하고 버티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네.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이 네. 지금 시장의 참여자들이 대부분 어떻게 대응할 줄 몰라서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그리고 또 많이 좀 생각을 하실 텐데 네. 제가 오늘 그 전략적인 저의 방법 그리고 시장을 이기는 강한 종목 진짜 주식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개하기 전에 앞서서 참여 방법 딱 한번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공략주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할 거고요. 2부에서는 저희가 두 종목이나 무료로 드릴 거니까요. 자, 오늘 트렌드에 맞춰서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백강훈 멘토님, 백 멘토님의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자, 하단에 저희 방법 계속해서 띄워드리고 있죠. 이 방법 하나, 둘, 셋 이렇게 스텝별로 차근차근 따라하셔서 입장을 하시거나 문자도 있습니다. 샵 3989번, 샵 3989번. 일부와 다르게 진짜 주식만을 드리고 있죠. 또 진짜 주식이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다르게 보내주셔야 됩니다. 진짜 주식 네 글자 남겨주시면 오늘 두 종목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주신 대로 뭐 고금리, 고유가, 전쟁, 우리 국내 시장 쓰리펀치로 굉장히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를 이겨낼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 주셨다고 합니다. 굉장히 든든한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맞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유신입니다. 자, 유신이란 기업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익숙한 기업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유신의 기업적 특색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우크라이나 재건의 특화 그리고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제가 대문자로 적었는데요. 엄밀히 말하게 되면 유신은 기초 설계, 그러니까 시공을 하는 건설 기업이 아니라 시공의 전 단계인 기초 설계, 감리, 타당성 조사라는 이 기초 설계 분야에 굉장히 우수한 종합 엔지니어링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유신이 주 특색이 뭐냐? 도로, 도시계획, 교량, 철도, 항만, 공항. 자, 6가지 특색 분명히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전부 다 도시, 기반시설, 인프라 관련된 그 특색을 많이 좀 갖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6가지를 제가 왜 기억을 해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바로 이 부분이죠. 자, 우크라이나의 6대 재건 과제입니다. 이거 핵심 포인트예요. 이거 분명히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 교통, 스마트 시티, 공항, 하수처리 시설, 댐 재건, 철도. 자, 뭔가 여러분들 조금 전 유신의 기업적 특색과 뭔가 맞물려 있다라고 아마 느낌이 오실 겁니다. 분명히 맞물려 있고요. 중요한 부분이 그럼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아니, 그럼 유신 말고도 지금 그 재건 협력단에 속해 있는 대형 건설사도 상당히 많은데 그 건설사가 아니라 왜 하필 유신이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답은 여기에 있는 거죠. 자, 이 지표는 뭐냐면 유신의 3년간의 매출 비율을 나타낸 매출액의 표입니다. 이걸 봤을 때 보게 되면 이 부분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도시계획, 기타 설계, 사업 관리. 이 부분 잘 보셔야 되는데 압도적으로 지금 도시계획과 설계 부분에서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는 게 지표로 봐도 보이실 겁니다. 맞습니다.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원희룡 장관께서 이끄는 이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단 그 대형 건설사들도 물론 많이 있지만 거의 다 시공건설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초 설계에 특화된 기업은 유신이 재건 협력단 중에 유일무이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두 번째를 봐야 되는데 보시게 되면 이거는 유신의 앞으로의 계획 수주, 지금 실제 계획 그 수주하고 있는 계약의 현황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설계, 이 설계 부분에서 압도적인 매출 비중이 발생되고 있는 게 계약 비중이 보이실 겁니다. 키포인트가 이겁니다. 지금 재건 협력단에 있는 민간 그 건설 기업 중에서 사실 시공을 바로 재건을 하고 싶어도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초 설계가 끝나고 난 뒤에 시공이 이루어지는 만큼
유신의 가장 갖고 있는 특색인 기초 설계가 결국 이슈의 상승의 모멘텀이 충분히 될 수 있다. 이게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유신이 1차 협력 기업들이 있어요. 대기업과의. 예를 들어서 지금 삼성물산 그리고 현대건설이 있습니다. 근데 삼성물산, 현대건설은 이 재건협력단에 속해 있죠. 같은 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기업과의 수주도 계속해서 이루어져 있는 만큼 이 대기업과의 이 시너지 효과도 상승 모멘텀으로 우리가 충분히 볼 수가 있겠다 얘기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유신의 기업적 특색을 알아봤고 그리고 상승 모멘텀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파악을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보고 우리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유신의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잠시 후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 백강훈 멘토님의 첫 번째 종목 굉장히 신뢰감이 가는 것 같습니다. 꼼꼼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많은 건설주 중에 어쨌든 실제로 같은 팀으로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굉장히 많았고 이외에도 우크라이나 재건 호재로 인해서 좀 오를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이러한 호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재무로 봤을 때도 3년간 탄탄한 재무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봐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백강훈 멘토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트렌드에 발맞춰서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이 제시해드리는 멘토인 분인 만큼 여러분들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외에도 다른 종목들 그리고 시장에 대한 전략들까지 저희가 노란톡과 문자를 통해서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단의 방법이나 샵 3989번, 샵 3989번 자, 진짜 주식 보내주시면 저희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유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3년간 굉장히 탄탄한 재무까지 저희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또 어떤 것들을 보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업적 분석이 끝났다면 기술적 분석을 들어가야 됩니다. 한 가지만 보고 하면 안 되겠죠. 자, 화면 바로 보시겠습니다. 지금 유신의 차트의 모습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지금 제가 37,000원의 가격대를 선으로 대각선으로 그어놨습니다. 자, 이 가격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가격이라고 제가 다시 얘기 드리고 싶었고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화살표의 모양이 보이실 거예요. 이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지금 제가 뭐 단순하게 그냥 화살표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이 유신의 기술적 분석 그리고 현재 매물대부터 시작을 해서 수급의 현황까지 파악하고 난 뒤에 앞으로의 예상 흐름도를 제가 공개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멘토님 그 37,000원으로 빨간 선을 쭉 그어주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37,000원의 가격대가 왜 중요하냐면 네. 이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저항과 지지 이 부분을 가장 많이 받게 되는데요. 과거로부터도 그리고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똑같은 가격대에서 지지하고 저항을 받는다면 결국 그게 중심 가격대고 주식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하나의 매수의 포인트 혹은 매도의 포인트로 잡을 수 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럼 혹시나 다음 주 월요일 날 바로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해도 괜찮을까요? 제가 그 이야기는 네. 이건 사실 이제 방송이다 보니까 그 네. 이야기는 우리 노란 톡방에 오시게 되면 좋습니다. 자세하게 이야기 드릴 예정입니다. 네네. 자, 그러면 내용을 설명 바로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제가 차트의 모습을 방향표를 그렸는데요.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일단 과거 얘기를 좀 해볼게요. 37,000원의 가격대는 유신 기업에 계속해서 저항을 받고 지지를 받았던 자리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자리인데 이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과거에서 보면 저항대를 돌파하지 못했죠. 돌파하지 못했고 돌파했으나 지지가 안 됐습니다. 결국엔 이번 건을 보게 되면 강력하게 돌파가 일어나고 난 뒤에는 지금 보시게 되면 지지로 바뀌어 있는 상황이 보이시죠? 여기서부터 우리가 매수 포인트의 타점으로 잡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또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그 시황상 만약에 이제 주가가 이 당일 마감에도 한번 반등이 나온 후에 살짝 그 상승하는 움직임을 좀 보여줬는데 지금 제가 느끼고 있는 거는 기술적 분석상 그 다음 주가 되면 지금 뭐 빅테크 기업들의 호실적이 좀 기대가 되는 만큼 시장에 조금이나마 훈풍은 불어오게 되겠죠. 그러면 모든 종목들이 기술적 반등 구간, 즉 반등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 유신 또한 반등이 한번 나오게 될 것 같고요. 다만 제가 한번 주가를 꺾었잖아요. 꺾는 이유가 뭐냐? 간단합니다. 앞선 매물대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이 매물대가 많다는 거는 여기에 물려있는 혹은 매수돼 있는 손실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뜻하는 건데 자, 손실 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잠깐 대변해 볼까요? 불안합니다. 그리고 언제 더 떨어질까 불안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올라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매도하게 되는 거겠죠. 맞습니다. 그 매도세로 인해서 주가는 자연스럽게 눌림이 나오게 되고요. 다시 반등이 나오게 된 이 포인트가 어떤 포인트냐? 전략적으로 37,000원대를 한번 지지받고 올라와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아마도 유신기업을 눈여겨보고 이슈가 지속되면서 이 매수세, 저가라고 생각해서 매수세가 들어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37,000원에 닿기 전에 매수세가 들어와서 주가는 반등이 나오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반등이 나온 후에 다시 살짝 눌림이 나옵니다. 우리가 주식을 보게 되면 지속적으로 수직 상승하는 종목은 사실은 거의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비정상적인 종목이고요. 분명한 건 눌림이 나오는 결정적 이유는 바로 앞선 매물대가 있다. 역시나 매물대가 우리 매도세로 나오게 되기 때문에 매도세가 일부 나오게 돼서 약간의 눌림으로 다시 상승을 크게 나갈 것이다. 근데 그 전에 포인트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좀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그렸잖아요. 네. 이거 왜 그러냐면 간단해요. 방해하는 물량이 없습니다. 방해하는 물량이 없다는 것은 매도세가 없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방해하는 물량이 없어서 올라갈 때도 더 수월하게 힘차게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가 있다는 거겠죠.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 37,000원이라는 가격대를 어떻게 지지하냐가 다음 주에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만약에 이 그림대로 가면 너무나 좋겠지만 우리가 주식시장은 항상 대응하고 전략을 구사해야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37,000원이 지지되지 않았을 경우도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 만약에 다음 주에 우리가 걱정하는 뭐 이스라엘 분쟁이 확산이 된다라고 했을 때를 가정해 볼게요. 한 번은 지지받고 37,000원의 가격대가 만약에 하락으로 돌파로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제가 앞선 그 차트의 모습과는 다르게 급락이 좀 강력하게 많이 나오잖아요. 왜 급락이 강력하게 많이 나오냐? 그 이유는 간단하죠. 결국엔 매도세가 이 과거로부터 계속 지켜왔던 37,000원대를 돌파하고 내려왔으니 결국 매도세가 모아지면서 엄청나게 큰 매도세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패닉셀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패닉셀이 나오게 되면 결국 주가는 크게 하락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영원히 하락할 수 없습니다. 영원히 하락할 수 없고요. 지금 이 37,000원대가 만약에 돌파가 된다면 그 이후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만약에 37,000원이 돌파가 되고 하락이 나온다. 저는 어떤 생각을 할 거냐면 이게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이 유신이라는 기업의 상승 모멘텀이 끝났냐 끝나지 않냐를 봐야 되는데 저는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정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지금 사우디 그 네옴시트부터 시작을 해서 이 재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이야기들은 단발성 이슈가 아니라 내년까지도 지속적으로 나올 이슈가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고를 끓여서 한 번 끓이고 그다음에 뭐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끓여도 계속 나오게 됩니다. 똑같습니다. 이 재건 이슈는요.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눌림이 나온다 할지언정 결국 가장 중요한 그 전대 바닥을 지키면서 반등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를 얘기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바닥을 지키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의 모멘텀은 충분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37,000원이 앞선 과거처럼 마찬가지로 저항대로 작용하기 때문에 한 번은 맞고 내려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재차 상승 모멘텀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또 포인트예요. 보시게 되면 강력하게 상승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간단히 생각하면 됩니다. 자, 과거에 생각했을 때 매도세가 모여서 패닉셀이 터졌다. 그래서 급락이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반대의 경우죠. 이미 매도 나올 물량을 전부 다 나왔기 때문에 지금 매도할 만한 사람들은 이미 다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상승할 때 매도보다는 결국 매수세가 더 붙게 되는 반대되는 현상이 일어나서 주가는 이 강력한 저항대를 돌파하고 거래량과 함께 돌파하는 강력한 모습을 보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 주가가 바닥부터 시작을 해서 한번 이 반등이 나왔을 때는 지금 가격대가 거의 3만 원부터 3만 2천 원부터 시작해서 3만 7천 원대면 거의 뭐 한 30% 넘게 수익권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차익 실현을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 저는 손바뀐 구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분명히 차익 실현 매물들이 한번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저가라고 생각하는 미처 사지 못한 사람들의 매수세가 몰리게 되면서 다시 한번 주가는 반등이 크게 나올 수밖에 없다입니다. 자, 이게 공통점이 뭐냐면 결국엔 저는 1번 그 다음에 2번 제가 고투더 퓨처 그 우리 차트의 모습을 좀 그려드렸는데 공통점은 딱 하나죠. 결국엔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는 우리가 기업적 분석을 떠나서 누구나 다 이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 기업에 대해서 매수에 들어가고 싶은 그 생각이 좀 들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주식인들은 가장 중요시하게 보는 게 결국 바로 재료, 그 다음에 이슈겠죠. 결국 재건 협력단, 즉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이슈는 지금뿐만 아니라 굉장히 좀 지속적으로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결국 지금 현재 가격대인 이 3만 7천 원, 또 마감을 또 3만 7천 원대에 마감을 좀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굉장히 좀 얘기 드리고 싶고요. 반등 구간이다 얘기 드리고 싶었고, 그럼 제일 중요한 건 유신 기업을 그럼 언제 진입을 해야 되냐, 그 이야기는 바로 공개합니다. 자, 진입 가능 밴드가 3만 7천 원 구간,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력한 지지 구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현재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투더 퓨처라고 제가 명명한 이유가 앞으로의 흐름을 계속 이야기 드린 만큼 이 3만 7천 원 중요한 가격대 꼭 필히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4만 3천 원, 그리고 2차는 4만 9천 원입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도 정해드렸습니다. 요거 꼭 참고하셔서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 분쟁 건이라든가 이런 건들만 아니면 유신은 이미 진작에 좀 강하게 상승해 있을 종목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목표가를 조금 높게 잡아드리고 싶었는데 엄밀히 말하게 되면 지금 이스라엘 분쟁건이 어떻게 또 확산이 이루어질지 아직은 누구도 모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는 이렇게 대응을 해드립니다. 근데 주식시장은 매일매일 매 시간마다 변경이 되고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맞춰서 대응 전략을 항상 바꿔야 되는데 이렇게 방송으로 사실 얘기 드리기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아마 이따 보일 겁니다. 노란 톡방에 입장을 해주시게 되면은 앞으로의 대응 전략이라든가 흐름, 디테일한 내용들 충분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강한 종목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백강훈 멘토님께서 첫 번째 종목 유신을 짚어주셨는데요. 팍스경제TV의 첫 출연, 그리고 라떼 주식의 첫 출연이신데 이렇게나 꼼꼼하게 그리고 침착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잘해주시니까요. 굉장히 첫 출연이 맞나라고 생각될 정도로 쏙쏙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6대 재건 과제에 속했던 기업을 소개해 주셨죠. 뭐 사실 호재가 좋다고 해서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재무나 차트 아무리 열심히 봐도 지수에 흔들려서 하락하는 종목들은 하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차트 분석을 통해서 또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봐 주셨는데요. 전날에도 7%나 넘게 하락했던 만큼 어쩌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과거에 이렇게 흐름이 좋지 않더라도 우리 모두 다 Go to the future, 미래로 한번 가봅시다. 자, 잠재의식이 긍정적인 의식이 많아야 좋은 일도 많이 생긴다. 뭐 자기계발서에 이런 말도 굉장히 많이 쓰여 있잖아요. 우리 백강훈 멘토님께서 항상 Go to the future 말씀 주시는 것이 굉장히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나의 계좌 상황이 좋지 않지만 우리 백강훈 멘토님을 통해서 좀 개선시키고 싶다. 나도 함께 미래로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시는 여기까지 정리를 할 건데요. 어쨌든 다음 주장에서 어떤 요일에 그리고 어떤 타이밍에 우리가 추가를 매수할 건지 그러한 부분들은 노란톡이나 문자를 통해서만 자세하게 안내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자, 빠르게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방송 끝나기 전까지 20분도 남지 않았거든요. 여러분들 하단의 방법을 통해서 들어오셔서 많은 분들과 많은 개인투자자분들과 함께하고 우리 백강훈 멘토님과 함께 하시면서 으쌰으쌰
하시거나 뭐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신다면 샵 3989번으로 진짜 주식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시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저희 잠시 후에 돌아와서 두 번째 종목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네, 토요일만 진행하는 굉장히 귀한 방송입니다. 라떼 주식 오늘 이제 마지막 2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1부에서는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차트 흐름에 맞게 계속해서 꾸준하게 매수를 해가면서 차곡차곡 장기간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을 소개해 드렸다면, 자, 2부에서는 시장 트렌드에 맡겨서 우리 백강훈 멘토님 외모도 굉장히 트렌디하신데 이렇게 종목도 트렌디한 종목으로 많이 골라주신다고 합니다. 자, Go to the Future입니다. 함께 긍정적으로 미래로 나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으쌰으쌰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폰 카메라 들이대시고 입장을 하시거나 문자 샵 3989번 진짜 주식 보내주시면 아까 유신 대응 전략 저희가 꼼꼼하게 봐드렸죠.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손절가까지 제시해 드렸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다음 주 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전략뿐만 아니라 노란톡 들어오시면 조금 더 멘토님의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자, 멘토님의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개인적으로 의견 드릴게요. 문자보다는 QR코드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라떼 주식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아쉬운데요. 우리 백강훈 멘토님 설명 첫 출연이 아니신 것 같아요. 방송을 너무 잘해주고 계시는데, 자,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으로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 종목 또한 지금 네. 시장이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탄탄하게 잘 버티고 있고, 그리고 상승의 좀 초입 국면에 속한 그런 종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럼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도와드릴 텐데요. 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종목은 바로 엑스게이트입니다. 엑스게이트 아마 익숙한 이름이실 거예요. VPN, 그 다음에 방화벽 관련해서 보안 관련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제가 보안 관련이기 때문에 엑스게이트를 공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요즘 굉장히 핫한 이슈 중에 하나인 바로 양자 암호, 이 테마에 속해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자, 첫 번째 실제 기사의 내용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엑스게이트 주가 급등, 정부의 K-시큐리티 얼라이언스 추진한다. 자,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겠죠. 자, 조금 더 읽어볼게요. 정보보호산업을 미래전략사업으로 육성, 그리고 과학기술정통부는 정보보호산업 세계 5위권에 진입, 시장 규모를 30조 원까지 달성하겠다. 그리고 보안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거를 뜻하는 건 뭘까요? 우리가 생각을 정말 잘 해봐야 됩니다. 바로 간단하죠. 정부 정책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정부 정책으로 지금 국가가 나서서 지원하고 있다는 이제 산업을 말하는 건데, 우리가 옛날에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우리 그 나무 앵커님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네. 그 예전에 코로나 아마 분명히 기억을 하실 텐데, 네, 맞아요. 시젠이라는 기업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기억하시죠? 진단키트 관련주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제가 시젠이라는 기업을 왜 이야기를 드렸냐면, 네. 시젠도 결국 코로나 관련해서 굉장히 크게 수혜를 받았던 정부 정책
기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맞아요. 다 내리는데 시제는 올랐었죠. 맞습니다. 시젠의 얘기를 제가 왜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냐면 네. 결국엔 그 4대강 사업, 옛날에 4대강 사업이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이 정부 정책으로 엮였던 이화공유라는 건설 기업이 있었습니다. 이 건설 기업 또한 맞아요. 10배 이상 상승이 나왔고 시젠 또한 10배 이상 상승이 나온 이유가 간단합니다. 코로나 그 백신과 치료제 관련 기업들을 정부가 지원하고 전폭적인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라는 재료를 통해서 주가 급등이 나왔던 거겠죠. 그런 의미에서 정부 정책주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는 결국 시대의 획을 그을 수 있는 기업의 탄생을 알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정부 정책주로 지금 시행이 돼 있고 엑스게이트가 지금 VPN 즉 보안 관련해서는 지금 국내 점유율 1위예요. 1위인 기업이기 때문에 이미 시장에 탄탄한 기술력과 지지 세력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마지막 기사 보시게 되면 국내 점유율을 뛰어나 그 해외 신흥 시장의 집중 공략을 위해서 뭐 계속해서 사우디, 그다음에 베트남 거점을 신설하겠다. 자, 이 기사 또한 충분히 상승의 모멘텀으로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대기업과의 업무 협약인데 기사 읽어볼게요. 해커도 뚫질 못하는 양자 암호, 엑스게이트의 퀀텀 VPN 상용화가 완료가 됐다. 자, 이 부분이 핵심 포인트인데 일단 엑스게이트는 양자 암호 기술이 없어요. 그럼 왜 양자 암호 기술에 편입이 돼 있냐? 간단합니다. 바로 IDQ라는 양자 암호, 양자 난수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과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그 결과 기존의 VPN의 보안 성능을 더 넘어선 그 양자 암호, 즉 퀀텀 VPN이라는 또 새로운 길을 좀 개척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양자 암호 잠깐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 우리가 양자 암호나 양자 난수는 보통의 암호 같은 경우는 이진법으로 많이 배열이 돼 있습니다. 숫자나 뭐 아라비아 여러 글자들로 배송이 좀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어떤 위험이 있어요? IT 기술이 발달하면 해킹의 위험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양자 암호, 양자 난수라는 건 정말 쉽게 설명드리게 되면 이진법에 국한돼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빛의 파산되는 각도, 빛의 모양, 아니면 방사성 원소가 뭐 파생되는 여러 현상들이 양자 암호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뚫질 못합니다. 즉 보안의 끝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엑스게이트가 현재 우리 VPN 보안 관련해서는 국내 1위의 점유율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 더해서 양자 암호, 퀀텀 VPN이라는 또 새로운 분야를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가장 먼저 진입을 시작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진입을 시작할 때 혼자 했나요? 아니요. 대기업과 함께 했죠. 바로 SKT, KT와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이 부분이 사실 가장 크게 우리가 단편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양자 암호 기술이 준비된 VPN 업체가 아니면 같이 할 수가 없고 SKT나 KT에서 먼저 제안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결국 시장 점유율에 대해서 현재 1위를 하고 있고 이미 인정을 받고 있고 대기업과 또 함께 공생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 모멘텀은 재료로서 충분하다. 얘기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지금 양자 암호 이 관련된 이야기 이슈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발성 이슈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슈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 시장에는 신선한 이슈니까요. 네, 여기까지 좀 얘기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 이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의 예상 흐름 저희 고투더 퓨처 함께 보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그 우리 지금 엑스게이트의 차트 화면의 모습인데 제가 아까랑 동일하게 똑같이 4,700원이라는 중요한 가격대 라인을 또 대각선으로 그어 넣었습니다. 유신과 좀 차트가 비슷해 보이는데요. 착각인가요? 맞습니다. 차트가 좀 비슷해 보일 수도 있는데 비슷해 보이는데요. 네. 어쩔 수가 없는 게 지금 모든 시장 자체가 이 이스라엘 분쟁 그 뭐 금리 이슈로 인해서 좀 주가가 하방으로 많이 밀려 있는 상황이죠. 네. 대부분의 모양이 상승 그다음에 하락의 되돌림의 구간에 있다라고 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들 설명을 좀 도와드릴 텐데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이 차트의 지금 모습을 제가 보시게 되면은 이거 단순하게 제가 그냥 단순하게 의식의 흐름대로 그린 게 아니에요. 이거 정확하게 지금 수급의 분석, 그다음에 매물대 모든 걸 통칭하고 확인해서
제가 정확하게 표현을 한 거기 때문에 이 모양, 이 길의 모양을 정말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설명을 도와드릴 텐데 첫 번째, 4,700원이 왜 중요하냐? 과거로부터 저항과 지지가 가장 많이 받았던 중요한 가격대니까. 저항받고, 지지받고, 저항받고 굉장히 반복적으로 저항과 지지가 많이 받았던 자리가 바로 4,700원입니다. 그러면 이 4,700원을 기준점 삼아서 우리가 매수라든가 아니면 앞으로의 흐름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제가 주시하고 있던 첫 번째 이슈가 바로 사실 최근에 이 부분이었습니다.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그 전때 거래량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이 강력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다, 늘고 있다라는 모습은 누가 봐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때 터진 이유가 바로 양자 암호 이슈, 그 다음에 우리 국가 정책, K 시큐리티 얼라이언트 그 부분에서 굉장히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중요한 부분이 그러면 이 주가의 모습을 봤을 때 최근에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굉장히 시장이 안 좋았고요. 어떻게 보게 되면 이런 급락, 하락했던 모습은 엑스게이트 뭐 기업의 악재라기보다는 지금 시장의 증시 조정상 같이 동반이제 조정을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 모습을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게 되면 최근에 모든 그 증시가 무너지게 되면서 대부분의 종목도 하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신기할 정도로 엑스게이트는 오히려 반대로 상승을 했어요. 정말 재밌죠? 특별한 이슈도 없었고 특별한 내용이 나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걸 뜻하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이슈가 지금 준비되어 가고 있다라고 의미하고 있고요. 그만큼 엑스게이트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매수를 하고 싶어하는 매력적인 종목 중에 하나라는 것을 단순히 이 그림만 봐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종목이 하락할 때 그와 반대로 상승을 시작하는 종목이 있다면 그것만큼 힘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내용들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다음 주에는 조정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다음 주에는 분쟁 이슈라든가 계속해서 국채금리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면서 우리 주가가 증시의 조정을 조금 받을 텐데, 마찬가지로 엑스게이트도 동일하게 조정을 받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중요한 가격대인 요 4,700원 가격대는 지킬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전에도 굉장히 강력하게 어려운 시장임에도 강하게 반등이 나왔던 자리가 바로 4,700원 부근입니다. 그래서 이 4,700원을 기점 삼아서 한번 반등이 나올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중간에 보시면 눌림목의 자리를 그렸는데요. 눌림목의 자리가 나온 이유가 간단합니다. 매물대가 사실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매물대가 굉장히 좀 많이 강력하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올라가기보다는 분명히 한번 눌림이 나온 후에, 그 다음에 눌림이 나온 후에는 매물대가 어느 정도 소화가 됐으니 강력하게 아마 상승이 좀 나오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제가 모양을 좀 그렸던 것 같고요. 자, 이 모양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모양에 대해서 또 다른 그 흐름도에 대해서 제가 좀 파악을 했는데요. 자, 두 번째 보시게 되면은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긴 싫지만 확전이 돼서 시장에 좀 충격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간단합니다. 4,700원이 아마 뚫리게 될 겁니다. 뚫리게 되면은 그 전에 그 강력하게 저항과 지지를 받았던 바로 이 구간이죠. 바로 이 구간에 동일하게 그 지지를 받고 상승할 것이다라고 제가 그림을 그렸고요. 결국 그 긴 하락이 나오게 된 거를 의미하는 거는 여기 물려있던 많은 물량들이 일정 부분 소화가 다 됐다를 의미하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때는 강력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그 반등이 그 저점 구간에서 계속 반등이 나왔던 구간에서 반등을 한번 딛고 그 다음에 강력하게 저항대로 작용했었던 이 가격대 4,700원을 돌파하고 난 뒤에 한 번 또 눌림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계속 버티고 있던 홀딩하는 물량들도 이제는 어느 정도 소화를 할 시간이 됐기 때문에 물량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 물량을 소화하고 그리고 난 뒤에 주가는 크게 상승할 것이다. 이게 저의 상승 예상 시나리오고 고투더 퓨처의 명명입니다. 결국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아슬아슬하게 움직이고 있는 건 맞지만, 만약에 종목을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엑스게이트의 주가의 상승할 확률은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표현을 좀 하고 싶고요. 중요한 거는
이 가격대가 또 상당히 좀 중요하겠죠. 자, 앞으로 이 대응 전략에 대해서 공개하자면 진입 가능 밴드 가격은 이 5,000원 구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800원, 그리고 2차는 6,500원, 손절은 3,800원. 이렇게 좀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마찬가지로 지금 시장의 불안전성을 좀 고려해서 이런 부분을 좀 파악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다음 주 바로 이제 시장이 열릴 때 또 어떤 전략으로 대응이 또 바뀔지는 또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노란 톡방에 입장을 하게 되시면은 바뀐 거에 따라서 저희 시장 철저한 전략 분석 그리고 종목에 대한 진입가도 공개하게 되니까 많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엑스게이트 오늘 백강훈 멘토님께서 Go to the Future로 갈 수 있는 두 번째 종목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보안 장비 전문 회사죠. 어쨌든 지수가 고유가, 고금리, 뭐 전쟁도 터지면서 뉴욕 증시가 눌러앉으면서 국내 증시도 참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를 수 있는 종목이다. 왜냐하면 우리 코로나 시기를 또 그러니까 예시를 내주셨는데 그만큼 정부 정책 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사실 보안 관련 종목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나 국내 1위를 달리고 있고 또 대기업과 업무 협약을 실질적으로 맺어서 실제 호재가 존재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재료들이 있다라고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유신과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의 경우의 수가 아니라 두 가지의 기술적 분석으로 이렇게 흘러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추가적인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들은 여러분들이 오늘 방송으로 참고하시면 좋지만 자, 이제는 무료 입장 가능한 시간 3분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빨리 들어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라떼 주식 오늘 백강훈 멘토님과 2부 함께하고 있는데 사실 모시기 어렵습니다. 또 다음 주에 저희가 계속해서 멘토님들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지금 QR코드를 통해서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들고 계시는 폰카메라 들이대시거나 자, 문자도 있습니다. 샵 3989번 샵 3989번 진짜 주식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주 전체적인 주간 시황 브리핑뿐만 아니라 두 종목까지 제시해 주셨는데요. 3분밖에 남지 않은 만큼 멘토님 그렇다면 유신과 엑스게이트 이 시장에서 갈 수밖에 없는 강점에 대해서 한 줄씩 듣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유신도 그렇고 엑스게이트도 그렇고 공통점은 어떤 거냐면 현재 이슈가 계속 지속되냐 지속되지 않냐 이거의 관점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엔 지금 중장기로 만약에 종목을 들어가면은 안 되는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불안정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유신도 그렇고 엑스게이트도 그렇고 이슈에 대해서 지속된 아까 말씀드렸던 사고를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이슈가 지속된다는 건 결국 상승하는 모멘텀이 계속 이어지냐 이어지지 않냐에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증시가 좀 불안정할수록 특정 테마 그리고 특정 종목에 몰릴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봤을 때 앞으로의 재건 테마 그리고 엑스게이트의 이런 양자 암호 보안 관련 이 테마는 계속해서 지속될 거기 때문에 결국엔 상승 모멘텀은 충분히 뒷받침이 되고 있다. 이 부분을 좀 많이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장 트렌드에 발맞춰서 단기적으로 오를 수 있는 종목을 들고 나오시는 멘토님이시다라고 제가 소개를 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트렌디하게 말씀을 해주시지 않을까 정말 단기적인 이슈만 설명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굉장히 강의가 알찼던 것 같습니다. 재무부터 시작해서 차트 그리고 호재 아주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니까 굉장히 믿음이 간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자, 저희와 함께 미래로 갈 수 있는 차 이제 2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무료 티켓 2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요. 여러분들 들고 계시는 폰 카메라 마지막으로 설명드릴게요. QR코드 들이대시고 자동적으로 뜨는 주소만 터치를 하시면 되고요. 이 방법이 조금 어려우시면 문자 샵 3989번 샵 3989번 진짜 주식 보내주시면 오늘 준비되어 있는 유신 그리고 엑스게이트까지 대응 전략 안내해 드렸습니다만 다음 주 장의 변동성에 따라서 다시 한번 멘토님이 함께 해주실 예정입니다. 자, 아쉽게도 라떼 주식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다양한 정보 제공해 드리고 있지만 실제 종목에 대한 가치나 가격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로만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말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